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8일 금요일입니다. 불금입니다. 불금. 공교롭게도 불금 날에 새롭게 시작하는 업그레이드된 국제결혼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결혼이라는 것은 더불어서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코페스 동반자에서는 약속드린 것처럼 업그레이드된 국제결혼 강의를 다시 시작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먼저 번 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오늘은 첫 장 결혼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먼저 번 구버전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먼저 번에 제가 그 책을 썼고, 또 그 책에 들어간 내용들은 보통 10년, 15년 전의 일들이 주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월이 많이 흘렀고, 그리고 또 그 세월의 변화가 아주 심한 그런 현상을 가진 이유로 인해서 정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그 간략한 배경을 설명드릴 것 같으면,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과 또 결혼을 하겠다는 사람들의 형편, 사회적인 이런 배경, 이런 게 너무나 달라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제결혼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주로 이혼을 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제 농촌 총각이 아주 많았습니다. 결혼을 할 수가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주 대상이었었죠. 그리고 이제 여자들도 주로 여자들은 사실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 배경들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만은 주변 환경들은 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여자들이 대응하는 것은 좀 달라졌습니다.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녀가 만나게 되는 그 방법이나 그런 배경들도 또 많이 달라진 것이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환경과 배경과 여건들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결혼의 본질인 두 사람이 같이 사는 것만큼은 변한 게 없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강의를 하는 그런 내용이나 또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거의 국제결혼을 생각하시면서 그 강의를 듣거나 하는 것이지만, 결혼의 본질이라는 것은 국제결혼이나 국내 결혼이나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혼을 묶는 겁니다. 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의 넉 아닙니까? 그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보고 듣고 배우고 익히고 했던 모든 것들을 망라해서 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개를 묶는 것입니다. 그 두 개. 그러니까 글씨로 따지면은 혼을 묶는 거라고 하고, 그 혼이라는 건 각자의 혼을 말하는 듯 하지만 실질적으로 혼이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태어나서부터 보고 듣고 배우고 익히고 되풀이됐던 그런 습관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집안을 말하는 겁니다. 집안. 어디서 배웠습니까? 어디서 봤습니까? 무엇을 배웠습니까?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바로 그 집안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혼을 묶는 겁니다. 두 집안에 혼을 묶어서 하나가 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은 조금 더 실수 없이 결혼 생활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캐캐묵은 그런 이야기 같지만, 미국 사람이 살든 아프리카 검덩이들이 살든 아니면은 중국 사람들이 살건, 결혼이라는 건 인간의 남녀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면서 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캐캐 묵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옛날 조선시대 때 사람이나 아니면 고려시대 때 사람이나 신라시대 때 사람이나 지금의 사람들이나 결국은 두 사람이 같이 살면서 아들, 딸 낳고 행복하고 뭐 좀 발전적으로 가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본질은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캐캐 묵은 것이 아니고 두 사람의 만남이 겉으로는 보이지만 내면적인 것은 두 집안의 만남이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비근한 예로 뭐 연속극이라든지 아니면 러브스토리라든지 한국적인 거죠. 또 다른 문화가 좀 차이가 나는 나라는 좀 다를 수가 있겠지만 본질은 그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영국의 그 왕족이 평민과 사랑을 해서 결혼한다. 이런 것이 뉴스의 화제로 떠오르고 이슈가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사람의 그 환경이라는 게 사고방식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이런 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자가 굉장히 이쁩니다. 근데 가난합니다. 근데 남자가 부잣집 아들인데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거죠, 진실로. 그래가지고 둘이서 이제 연애를 하다가 임신을 하죠, 여자가. 그렇게 되면은 과거에는 그 혼전에 임신하게 되면 서둘러서 막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집안 형편이 비슷했을 경우는 그런 것이 또 용납이 되지만 남자네 집이 아주 부자고 여자네가 아주 못 살고 그렇게 되면은 남자네 집에서 결사적으로 결혼 반대를 합니다. 결국은 여자가 이제 아이를 지우고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랑으로 끝을 내게 되는 일들이 과거에는 아주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일이 없다고는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더 평범한 방법으로 그런 수준으로 더 확산됐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처럼 돈을 많이 밝히는 그런 세상에서 형편이 차이가 많이 나면 결혼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결혼하기 힘들다는 것이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만큼 그 결혼 당사자들의 형편이 중요한 것인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은 부귀 차이만 있는 빈부 차이가 있는 그런 형편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 그 교양이라든지 아니면은 요즘의 교양은 또 과거하고 다릅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 부자들은 사용하는 그 기기, 자동차, 아니면 사는 집 이런 것이 다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못 사는 사람들은 열쇠를 들고 가가지고 집에 문을 엽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지문을 뭐 누른다든지 지문으로 아니면 눈으로 보고 들어간다든지 이런 차이가 많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보고 듣고 자란 여자들과 열쇠를 가져가서 집을 문을 여는 남자가 만났을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사는 방식이. 그리고 자동차를 타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 환경의 차이 그런 것이 더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런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 남녀의 만남 그 본질은 조금 더 다른 게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그 결혼이라는 거는 혼을 묶는 겁니다. 이혼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혼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그 언어에는 그 우리 인간의 행위를 그대로 그 묘사를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혼을 이렇게 했을 때 남녀가 둘이서만 잘 살면 된다. 우리끼리 잘 살면 되지. 이렇게 해서 만나가지고 사는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살면서 잘 사는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봤을 때 우리끼리 잘 살자 이런 거는 좀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만 잘 살면 된다. 그것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혼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교육을 제대로 가르치거나 또 받는 집에서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철저하게 구체적으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함부로 사람들 만나지 마라. 함부로 연애하지 마라. 결혼은 생활입니다. 생활. 그런 거를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살아야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어떻게 살아야지 그 행복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으면서 또 어떻게 해야지만 그런 행복을 자식들한테 대물림으로 물려줄 수 있는가를 교육을 시킵니다. 제대로 사는 집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 가족들끼리 그런 교육을 또 하게 됩니다. 밥상머리에서라든지 아니면 식탁에 앉아서라든지 아니면 뭐 차를 마신다든지 시간 날 때마다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집에는 행복이 대대로 물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그 가족들과 관계, 그런 가정생활, 이런 것들이 결혼 생활이기 때문에 두 사람만이 아기자기 하면서 둘이서 손잡고 영화 찍듯이 그리고 두 사람이 하루 왼종일 1년 내내 섹스만 하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밥을 먹어야 됩니다. 밥을 먹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적은 노력으로 많은 또 그 이익을 얻어내야지 두 사람이 시간을 많이 갖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그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결혼 상대를 찾고 만나고 또 확인을 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런 경험이 있는 어른들의 말을 경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야 됩니다. 이 코페스 동반자에서 그 실행을 해주는 국제결혼 프로그램은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결혼업체들은 사람끼리 그냥 만남을 연결해 주는 걸로 끝납니다. 그러나 코페스 동반자에서 실행하는 결혼 프로그램은 다른 업체나 다른 프로그램으로 결혼을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 필리핀은 결혼을 하는 방법이 좀 한국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한국은 예를 들면 결혼식을 하는 그런 것이 한 업체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필리핀은 그렇지가 않고 많은 업체들이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그 결혼식을 진행을 하는데 어떤 때는 뭐 3개, 4개 업체가 할 수도 있지만 좀 더 크게 하면은 7개, 8개 뭐 이렇게 더 많은 업체들이 또 조인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업체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많은 결혼식을 매일 봅니다. 매일. 거의 매일 보다시피 하는 거죠. 물론 결혼식이 주로 주말에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뭐 평일에는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표현적으로 매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결혼 업체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은 일단 결혼을 하는 커플을 매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저 커플은 잘 살 거야 앞으로. 그런 감각이 아주 뛰어납니다. 어쩌다 뭐 몇 년에 한 번 결혼하는 거 구경할까 말까 이런 사람이 보는 거하고 매일 결혼식을 보는 사람들이 그 안목은 다른 겁니다. 많은 업체들의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 이 추천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그래서 그 많은 전문가들이 이 커플은 잘 살 거야 라고 지목을 했을 때 그런 커플들이 교제를 시작하면은 100% 다 그 결혼을 합니다. 자기들. 뭐 결혼을 해라 마라 절대 얘기를 안 합니다. 그만큼 그 주변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거나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그런 조언을 듣냐면 바로 집안 어른들이나 형들, 자기 윗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령 어떤 특정한 남자가 특정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하겠다고 집에 데리고 왔는데
아니면은 집에다 얘기를 했는데 부모나 그 형들이나 이런 윗사람들 들어보고 너 그 여자 만나면 안 된다. 이래저래 해서 만났다 너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런 말을 따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사는데 형이 무슨 청견이야. 불행해져도 내가 불행해질 거야. 이렇게 막 말대꾸 하면서 결혼을 강행하고 한 사람은 불행하게 살 건 뻔하지만 그런 사람이 없지는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결혼이란 거는 운명적인 겁니다. 이거는 정말 제가 뼈저리게 느끼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결혼을 시켜보고 봐왔지만 잘 사는 사람도 그것이 운명적인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가령 부잣집이라고 해가지고 다 행복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기업, 돈 제일 많은 사람이 어디 삼성 아닙니까? 삼성 이건희 회장의 자녀들 다 이혼했습니다. 돈 많다고 잘 살고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만큼 그 가정교육이라는 것은 품질이 그 중요한 겁니다. 돈을 우선시한다거나 예를 들면 삼성가의 이건희 씨 그 가문은 돈 버는 데는 세계적인 규제일지 모르지만 행복하게 사는 데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를 우리는 알고 결혼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예를 들면은 또 돈만 많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언론을 통해서도 예를 들면은 검찰총장이 그 검찰에 근무하면서 혼외 자식을 두거나 또 뭐 그런 수사기관에 수장이 바바리맨이 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바바리맨. 그리고 고위공직자들 중에서도 혼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권력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란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오늘 국제결혼 강의, 결혼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은 결혼은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라는 것입니다. 돈이 주체 없이 많아도 또 권력을 내가 주체할 수 없이 높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행복하지 않은 결혼 생활은 아무 짝에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을 때는 남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족분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높은 사람도 또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우애가 없고 서로 증오하는 그런 가족을 남기고 죽으면 세상을 헛산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큰 부자도 아니고 높은 사람도 아니고 남들 살 만큼 살면서 우애가 깊은 그런 가족들을 주변에 남기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저도 결혼을 업으로 직업으로 이렇게 삼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그런 커플들을 제가 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지 않은 그런 커플들도 이런 그 지식을 인간으로 해서 뉴스를 보더라도 남달리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강의 중에서 결혼은 무엇인가? 즉 두 사람의 혼을 잇는 거다. 묶어놓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혼은 바로 그 집안이라는 거. 그것을 제가 오늘 명백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다음에 결혼은 경험자의 말을 그대로 해서 따라야 한다는 거.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은 이게 쉽습니다. 말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운명적인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이런 강의를 하는 목적은 일단 혼자 사시는 분들은 절대로 혼자 살지 말라는 의미가 있지만 결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가급적 일찍 결혼을 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결혼을 할 바에는 일찍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갖고 아주 잘 살겠다고 모진 마음을 먹고 돈을 막 모아서 10년 뒤, 20년 뒤에 내 결혼하겠다고 작심하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10년 뒤, 20년 뒤에 그 사람이 돈을 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사람은 하루하루가 모여서 세월이 되고 그 세월이 쌓여서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외롭고 고독하게 살면 사람이 독하게 변합니다. 독한 사람들은 마음이 이 따뜻한 사람하고도 다른 인격을 갖게 됩니다. 또 유전자가 달라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서 결혼 정년기가 된 분들 같으면은 자기 형편에 맞는 그 결혼 배우자를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한국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살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한국 여자처럼 생긴 외국 여자를 찾아서는 절대로 안 되고 자기 형편에 맞고 이 도덕과 윤리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성장을 한 그 기술을 찾아서 결혼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일단 결혼에 대한 주제, 결혼은 무엇인가에 대한 강의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이야기는 다음 장에서 계속 하기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그 결혼의 그 근본적인 그 목적은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그다음에 어떤 환경이 돼도 결국은 똑같다는 거. 이것은 구버전, 신버전이 없다는 것만 아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